선생님, 문제 주시죠. 충치는 충치균이 음식 중에 당분을 먹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네. 껌을 씹으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없다? 껌을 씹으면 충치를 예방할 수 씹으면, 있다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아이 야. 자일리톨. 자일리톨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왜 O예요? 저도 지금 그 생각했거든요. 그 핀란드에 핀란드에 실제로 있네요. 자일리톨 애들이 이렇게 많이 씹어서 그렇죠. 충치가 진짜 없고 이가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휘바 들었어요. 휘바 하잖아요. 예. 그 심지어는 껌을 그냥 단맛만 빨아먹고 뱉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씹어줘야 된대요. 아 오래. 그래야 그게 진가를 발휘한다는데 그것도 맞는지 뭔지. 정답일까요? 네. 어쨌든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어머 괜찮네. 맞나 봐요. 네. 다 상식이 조금 있으시죠. 그래서 사실 충치, 아까 말씀드린 충치의 원인이 그 입안에 세균이 있고 세균이 우리 음식물을 대사하는 과정에 산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치를 해주는 게 그걸 해주는 게 가장 맞긴 한데 이런 어떤 환경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껌을 많이 씹어주게 되면 침이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있을 때에 비해 가지고. 침은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작용이 있냐면 세정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를 깨끗하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침이 깨끗하게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 그러면 이제 세균이라든지 음식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듣고서 나는 껌만 씹는다 그건 안 되는 거고 이 안 닫고. 아까 김민 씨가 껌한 10개 정확히 씹고 말씀해 그러면 안 주셨어요. 되는 예. 껌만 씹으면 안 되는 거고 양치를 하고 나서 보조적인 방법으로 내지는 자 이제 어떤 환경 자체가 우리가 그 양치하기가 힘들 때 이때는 껌을 씹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마치 코로나 시대에 손 씻는 게 우선이지만 손 씻지 못할 때는 그 세정제로. 세정제로 대체하듯이 한 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물론 그것만 믿으시면 안 되고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속이 시원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치아 건강 OX 퀴즈 조성용 선생님, 문제 주시죠. 네, 치아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가급적 바로 양치를 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탄산음료를 마신 후에는 바로 양치를 하는 게 좋다. 탄산음료 마신 후 양치질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아이 저랑 효진 씨만 오고 다 네. X예요. 왜 X예요? 탄산 그 성분과 그 치약 속에 있는 그 성분이 뭔가가 이렇게 좀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을 것 들어요. 같아요. 톡 쏘는 그 성분이 이 치아하고는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아. 네. 안 맞다. 안 상극이다. 맞다. 네네네. 아니 근데 보통 탄산 음료에 당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막 이 당 설탕 성분이 있는 채로 양치를 늦게 하거나 그러면 치아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먹고 저는 바로바로 양치질 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예.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바로 그냥 양치 바로 먹고 단 거 이러거든요. 먹었으니까 빨리 어. 닦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양치질은 네. 식사 후에 바로 하면요 네. 좋지 않다고 그랬어. 20분이나 30분 있다가 하라. 20분 왠지 자, 제 얘기 정답일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나 한참 설명했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선생님? 네. 보통 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단 음료수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산도가 높은 음식, 탄산 음료에서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탄산 산성분입니다. 바로 그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셨을 때는 30분 이후에 양치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도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커피, 탄산음료, 신맛이 나는 음료, 우리 레몬수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를 드시고 난 후에는 이제 치아 표면이 이제 산 때문에 조금 약해지는데 칫솔이나 이제 마모제가 들어간 치약으로 닦게 되면 치아 표면에 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닦게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치아 표면이 약해지거나 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고 난 후에는 물로 가글을 충분히 해주시고 이제 침이 자연적으로 나와서 조금 중화시켜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30분 이후에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 드시면은 물로 가그링 좀 해주는 게 좋다 이거지. 그럼 식사 후에는 바로 닦아도 되나요? 식사하셨을 때도 뭐를 드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네요. 이제 하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식사 이후에 이제 30분 정도 있다가 양치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 봐봐. 네. 치아 건강 OX 퀴즈 조성영 선생님 문제 주시죠. 사람들은 보통 하루 3번 양치질을 하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일상인 만큼 양치질하는 방법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양치질 할 때 치약에 물을 묻히는 게 좋다. 아하. 항상 궁금했어. 양치할 때 치약에 물을 묻히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어이. 뭐야? 치약에 물을 묻히는 게 좋다?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치약을 조금 묽게 해가지고 아하.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 그럼 다 따라서 보실까? 아니요, 저는요 이게 안 좋다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침으로 해가지고 이를 닦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네.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엄마 치약에 물 묻히면은 안 된대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치약에 물을 묻히는 게 좋지 않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딸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틀리면은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맞아요. 잘못 배운 게 될 수 근데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양치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바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이 건조한 상태에서 치약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닦으면 잘 안 닦여요. 너무 되다 그럴까? 네, 그렇죠. 네. 그렇긴 네. 하죠. 정답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역시 유치원 선생님이 맞으셨어요. XX. 그렇죠.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치약 속에 들어있는 이제 세정제라든지 연마제는 이제 충치균과 치석 등을 제거해서 이제 세정 작용을 해주는 성분인데요. 이때 칫솔에 물을 묻힌 상태에서 치약을 짜게 되면 아무래도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세정 기능을 조금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을 너무 듬뿍 짜서 오랫동안 양치질 하신다고 해서 세정 기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 치약은 성인 칫솔모 길이의 4분의 1 정도, 그리고 어린이들은 완두콩 크기 정도로만 짜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의 양보다 입안에 남아있는 이제 치약의 잔여 성분을 얼마나 잘 깨끗이 씻어내느냐가 중요한데요. 깨끗하게 잘 씻어내지 못하면 구강 건조증이라든지 이제 입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군요. 네, 그래서 따뜻한 물로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입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양치질할 때 너무 불편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뻑뻑하죠. 예,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이제 드시다 보면 침 분비가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입안이 수시로 마르고 그걸로 인해서 침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충치를 조금 더 유발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따뜻한 물을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렇게 조금 아침에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 한 잔 가볍게 드시고 5분, 10분 정도 있다가 양치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와, 정말 그 좋은 방법이 팁이에요. 괜찮네. 자,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치아 건강 이렇게 지키자. 첫 번째는요? 오래 씹어 침 분비를 늘리자. 아하. 침의 기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은 기본적으로 세정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침이 나옴으로써 그것이 이제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물 찌꺼기를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음식물을 오래 씹을수록 침 분비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오래 씹으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그 침샘도 노화의 영향을 받아서 침 분비가 줄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40%가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천천히 오랫동안 씹으면 그만큼 침 분비가 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세정 작용을 통해서 어떤 잇몸 질환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최소 30배 정도 씹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도 많이 먹어야겠군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치아 건강 이렇게 지키자. 두 번째는요. 양치질 전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자. 양치질 전. 아니,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용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치아 표면은 이제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아무래도 좀 굴곡이 있다 보니까 붙어 있는 치아 사이에 이제 칫솔모가 그 완벽하게 다 들어가서 이제 제거를 하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양치질 전에 치실을 통과시켜서 이제 음식물이 껴있다든지 남아있는 플라그, 치태 등을 미리 좀 제거해서 입안에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양치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치주염 때문에 잇몸이 좀 많이 내려가신 분들이시라면 치실 같은 걸로 제거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제일 작은 사이즈를 이제 구매를 하셔서 들어가는 데까지만 이제 넣어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연구에 따르면 치간 칫솔, 치실을 먼저 사용을 하고 양치질을 하셨을 때 구강 내 플라그가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고 이제 치약 안에 불소 성분이 있어서 충치 예방 효과를 이제 주는데 아무래도 치아 표면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불소가 조금 더 잘 침착이 돼서 불소 농도를 높여주는 이제 추가적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저 물로 하는 거 있죠? 네. 예. 그거는 어때? 그거 먼저 하고 양치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치실이랑 치간 칫솔을 먼저 쓰시고 양치질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구강 세정기라고 물이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세정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치아 주변에 잇몸 감싸지고 있는 그 안쪽에 주머니가 있어요. 치은낭, 치주낭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쏴주시면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플라그들을 추가적으로 더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걸 쓰시면 옷에 사방으로 물이 다 튀어요. 그리고 다 젖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 제가 권해드릴 때 샤워하실 때 예,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그때 한번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네요. 세 번째는요. 혓바닥과 입천장도 닦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양우 선생님. 그 혓바닥은 닦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입냄새와 하시는 분들 입냄새와 관련돼서 예. 근데 입천장은 굉장히 생소하시죠. 네. 입천장 생소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만히 늦게 보면 혀가 입천장에 닿아요, 안 닿아요? 닿죠. 닿죠. 네. 그러니까 혀에 있는 이제 울퉁불퉁한 돌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세균이라든지 음식물 찌가 껴가지고 그런 안 좋은 그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입천장도 닿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할 뿐이지 입천장에도 아까 말씀드린 세균막, 플라그, 치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혀에 있는 것을 백태라고 하고 그 치아에 이제 붙어 있는 세균막을 치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양치질을 하면서 치아에 붙어 있는 치태만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균막, 치아 혓바닥에 있는 그런 백태라는 세균막 제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입천장에 있는 마찬가지 세균막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양치하시면서 혓바닥과 입천장을 같이 닦아주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양치질 방법이 되겠고요. 혀 닦는 게 힘드시면 조금 작은 칫솔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혀 클리너 많이 팔아요. 아, 맞아요. 네, 혀 클리너 그냥 약국에 가서 쉽게 살 수 있고 우리가 뭐 마트 같은 데 가도 되고 온라인으로 금방 살 수 있죠. 혀 클리너 뭐 그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자기 전에 한 번 정도면 한두 번 충분합니다. 많이 하면 또 혀에 상처 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다 닦아주시면 되고 그 칫솔을 쓰실 때는 가능하면 좀 부드러운 칫솔. 그러니까 이제 모가 요즘에 뭐 미세모, 초미세모, 뭐 극미세모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칫솔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얼굴 닦아도 될 정도로 뭐 닦아보진 않았지만 얼굴 닦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뽀득뽀득하고 그런 느낌의 어떤 양치질에 익숙하신 분들은 미세모 써보세요라고 권유를 드리면 쓰고 나서 이게 닦이는 건지 안 닦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하셔서 나 이거 도저히 개운하지 않아서 못 쓰겠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드러운 미세모는 잇몸에 상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잇몸이 굉장히 연한 조직 중에 하나, 인체 조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미세모가 아닌 보통 칫솔모로 양치하다가 잇몸에 상처 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부드러운 칫솔모로 잇몸도 잘 많이 닦아주시고 입천장도 닦아주시고 그러면은 조금 더 잇몸 질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양치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 번은 꼭 받자. 어허. 스케일링도 중요하죠. 조성영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치주 질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반복해서 오늘 내내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라그를 제거하고 이제 플라그가 단단해져서 이제
치석이 되는 돌같이 된다고 해서 치석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제 그런 거를 제거해줘서 이제 나쁜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구강 내 환경을 이제 개선시켜 주는 건데요. 기본적인 이제 치료는 이제 치석 제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일링이라는 건데, 그걸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만 이제 받아주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은염에서 치주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를 거의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주염에 이완되셔가지고 이제 치주염 치료를 좀 받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잇몸이 좀 많이 내려가고 주변에 단단한 잇몸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석이 좀 더 많이 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건 3,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 받으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시에 이제 스케일링을 받아주시면 구강 위생 건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당장 오늘 치과 방문해서 스케일링부터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스케일링은 또 연 1회 또 우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니까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스케일링 받고 나면 왠지 이 사이가 좀 더 벌어져가지고 이가 좀 더 시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피가 많이 나서 이게 잇몸에 더 이렇게 자극이 가고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저 쓸데없는 걱정인가요? 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요. 아주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네. 아주. 이렇게 스케일링 받고 나면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 사이가 좀 벌어진 것 같은 말씀하시는데, 그 원래는 이와 이 사이에 치석이 있고 그 치석이 생긴 것만큼 잇몸을 쭉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석을 제거하게 되니까 그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치석이 없어진 정도가. 근데 치석이 있을 때는 치아 표면을 감싸고 있다가 치석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치아 표면이 드러나는 거죠. 대부분의 잇몸 쪽이니까 잇몸 뿌리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조금 더 예민해져서 찬 거 같은 거 먹을 때 시리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스케일링 받고 나서 한 1, 2주 동안은 아이스크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으면 이가 시리고 아프다고 해요. 민감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치석이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세균 덩어리 때문에 이제 그 잇몸에 염증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염증이 있게 되면 조직이 이제 부풀어 오르잖아요. 우리가 TV 선전 볼 때 잇몸 질환이 있는 잇몸은 빨갛고 부어오르고, 그게 비정상적으로 혈관들이 많이 생겨서 빨갛게 보이고 더 커져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혈관이기 때문에 작은 압력, 정상적인,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혈관이면 괜찮은 그런 자그마한 압력에도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 염증 있는 분들이 양치질 하다가도 칫솔목 그 압력에 피가 터지면서 피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케일링 하게 되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자극이 되니까 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싫다고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스케일링 안 받을래요. 스케일링 받고 나면 이가 더 약해진 느낌이에요. 이가 더 시리고요, 피도 나고요, 뭐 이 사이 더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스케일링 안 받는 분들이 있는데, 놔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나빠지면서 잇몸 더 내리고, 그리고 그게 뼈에까지 진행이 되면은 치주염, 뼈가 녹으면 치아는 흔들거려서 이는 말짱한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하게 되면 나오는 잇몸에 피나는 거라든지 이가 시린 거는 정상적인 거고 다 회복돼요. 몸에 큰 문제가 없다면 피도 금방 지혈은 될 것이고, 그리고 시린 것도 한 1, 2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스케일링 받으시는 것이 네.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장시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본인도 몰랐던 입냄새로 곤욕 치르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자, 조성현 선생님, 구강 청결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없을까요? 네, 사실 그 양치라는 물리적 방법으로는 이제 구강 입안의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 25%밖에는 이제 닦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화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꼼꼼하게 구강 청결제 등으로 이제 같이 관리해 주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한 후에 이제 구강 청결제를 사용할 때 약 21%의 이제 초기 잇몸병이죠, 치은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이제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청결제는 주요 성분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과 CPC, 세틸피리디늄 염화물 수화물이란 좀 말이 어렵죠. CPC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CPC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치약 속의 성분과 만났을 때 치아가 착색되거나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치 30분 이후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또
구강 청결제는 취침 전을 포함해서 하루 2회 정도 약 30초 정도 사용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치아 건강을 위한 가장 큰 첫걸음은 바로 양치질입니다. 치실 및 치간 칫솔과 같이 이 사이를 닦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과 함께 올바른 양치질이 모든 충치와 잇몸 질환을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하는 양치질 딱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조소영 선생님. 요즘에 임플란트 치료 많이들 하시는데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에 못지않게 잇몸병의 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신 분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던 구강 세정기를 반드시 사용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흡연은 치주 질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 금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내에 이제 크라운이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이런 보철물을 이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그 보철물이 오래됐다든지 형태가 좋지 않으면 또 치주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꾸준하게 검진 받으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 검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꾸준하게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검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치과 정기 검진은 자연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치과 전문의 이양구 조성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